요즘 코스피가 5천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사도 너무 늦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 왔죠. 3배 올랐죠. SK 하이닉스는 10만 원대 있던 게 90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이제 이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근데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 가치가 계속 오르면 계속 오릅니다. 엔비디아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난 몇 년간 보면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이거죠. 2015년에 1억 주고 샀으면요, 지금 얼마가 됐냐면 300억이 됐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중간중간 엔비디아 오를 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야, 이렇게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올랐을까요? 결국 세상을 바꿨죠. 엔비디아 칩이 AI로.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연간 뭐 100조 이상씩 버니까 막대한 돈을 지금 벌고 있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거든요.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거든요. 40조 벌던 회사가 지금 심지어 한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200조 원 넘게 벌 거라고 그래요. 이익을 5배가 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1000조. 만약에 이익이 200조인데 시가총액이 1000조면 나눠보세요. PER은 5배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 중에 제일 싸요. 하이닉스는 4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조정 나옵니다. 근데 이익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됐는데 주가만 많이 올라서 빠져요. 그럼 그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4,900으로 지금 5,000원 넘었다가 4,900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좀 물리면서 투자하는 거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좀 물리 각오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디까지 이게 빠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빠지면 뭐 지금 15만 원대인데 14만 원 갈 수도 있고 13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구간에서 내가 적절하게 분할로 투자를 하시면 저는 아직은 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이익 나오면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익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조건이 계속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면 아직도 갈 길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저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반도체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관세라는 게 이제 매기면 안 좋죠. 당연히 뭐 100% 때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가만히 일단 지켜봐야 돼요. 이 뉴스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를 하시고, 그럼 진짜 트럼프가 이걸 매길 것인지, 매긴 게 아니죠. 매길 거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왜 매기는 이제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미국에 투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없거든요. 파운드리 공장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투자해라, 이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건 일론 머스크의 요구기도 해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AI를 지금 계속 늘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자꾸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게 메모리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모든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비슷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삼성 하이닉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어, 안 지으면 관세 때리겠다, 약간 협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짓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목적이 명확해요. 미국에 공장 지어라. 예, 그래서 안 지으면 때리겠다. 근데 저는 못 때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기다 관세 때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아니, 미국은 반도체 없어도 난리인데 거기다 관세를 때리면 가격은 더 오를 텐데, 이건 자살골 노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관세 100% 때리는 건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반도체 수출하는 거는 전체 수출의 8.5%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극히 낮아요. 대부분 대만이나 중국 통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직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관세를 때려도 영향 자체는 크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 어쨌든 때리면 미국만 피해를 보는 거죠. 왜?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100% 때렸는데, 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대신 만드는 국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국에서 받으면 되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때리고, 야 너네 왜 말 안 들어? 때리고 나 영국에서 받을게,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나라가 만들죠? 우리나라의 2개, 미국의 마이크론 하나, 3개밖에 없어요. 대체제는 없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제일 꼴찌죠, 3개 중에. 근데 마이크론이 그럼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마이크론이 다 할 수가 없는 게요, 공간이 있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도 공간이 없어서 지금 공급을 못해요. 근데 마이크론에 다 맡길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를 공격하고 관세 때리면 미국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자료조사 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면 AI에게 물어보시고 하셔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세 때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빠졌다. 기회로 활용하시면 저는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대형주보다 소부장 기업이 더 낫다고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한 2주 전만 해도 소부장이 더 낫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만 갔거든요. 2주 전까지는 소부장이 못 갔거든요.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주가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코스닥 우리 삼천 보내자. 소부장은 대부분 코스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까지 붙어가지고 주가는 좀 삼성 하이닉스보다 못 올랐죠. 그 다음에 코스닥 살성한다고? 그럼 소부장으로 돈 들어오겠네. 이래가지고 주가들이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가격 매력은 좀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가격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소부장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삼성 하이닉스보다 소부장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구간에선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두 회사가 HBM보다 범용 디램 증산을 선택한다면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를 만약에 HBM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제 디램만 하겠다, 그냥 일반 디램, 그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 만들기도 뻣뻣하거든요. HBM 수익성이 훨씬 좋아요. 이 사업을 포기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투입한 다음에 남는 자원을 이제 디램으로 돌리는 거죠. 그 여유가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일반 디램을 좀 늘리는 거죠. 네, 근데 하이닉스는 그럴 여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치킨 게임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두 회사 다 누구보다 이번 상승 사이클을 되게 오래 끌고 싶어요. 지난 몇 년을 보면 좋았다가 공급 늘려서 망가지고, 좋으면 또 좋은데 거기다 공급 늘려서 또 망가지고 몇 번 봤거든요. 적자 보면 막 7초씩 봐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좋은 사이클에도 무리를 안 하고 절제하고 있어요. 투자를 안 늘립니다, 쉽게. 그러니까 늘리긴 하죠. 수요는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리지 과잉 투자를 아예 안 해요. 예.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야, 이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만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HBM은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는 막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HBM 투자를 해도요, 공급이 늘기 어려운 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율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집중하면 일반 디램 공급은 더 줄어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혹시라도 HBM을 좀 등한시하고 범용 디램에 집중 투자했다, 이 자원 자체 이쪽으로 보내는 건 악재죠. 악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택을 할 이도 없고 가능성 거의 없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다 절제하겠다, 투자를, 이런 걸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박한 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처럼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미래는 앞으로 뭐 이게 우리가 흔히 피지컬 AI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로봇과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텐데, 현대차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죠.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결과물이 좀 약했죠, 그동안은. 근데 이번 CES 2026에서 뭐 영상도 나왔고 로봇이 직접 이제 움직였죠. 자동차 조립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걸 보고 그래도 완성도가 높다, 이제는 한번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봐도 되겠다. 완전히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 로봇도 할 수 있는 회사로 뭔가 변신하고 있구나, 테슬라처럼 뭔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 이제 CES 2026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거기에 좀 환호를 했고, 그동안은 자동차로만 보던 이제 현대차를 뭐 로봇이라고 완전히 보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높인 거죠. 로봇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뭐 최근에 로봇주로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현대차 그룹 내 수혜를 받을 계열사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를 보시면 현대차랑 기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기아랑 현대모비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한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분을 한 1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혜를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한 22% 가까이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분 구조를 좀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현대글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제 어쨌든 실제적으로 현대차랑 기아랑 모비스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율도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글로비스 이 4개 회사가 골고루 수혜를 받는데, 근데 지분 구조상으로는 현대차가 제일 많아요. 현대차가 가장 많은 어쨌든 지분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비스가 직접 지분을 한 10%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덩치에 비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이 바로 주가에 반영됐는데 현대차는 비슷한 악재에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테슬라와 다르게 보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흔히 우리가 이익 대비 기업 가치라 그러죠. 시가총액.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익 번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200배에 거래되거든요. 이익 대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PER이 5배밖에 안 됐어요. 비교가 안 되죠. 돈은 현대차가 더 많이 벌거든요. 자동차가 요즘에 안 된다고 해도 현대차는 자동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요. 1년에 한 13조 원 가까운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0조 밖에 안 됐고, 그 테슬라는 2천조가 넘은 거죠. 테슬라는 돈을 더 못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천조예요. 그만큼 로봇과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일단 보여줄 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돈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흔들렸던 거고, 현대차는 그동안 돈도 잘 벌었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도 여전히 싼 편이고 이제 로봇으로 이제 막 움직였거든요. 움직인 지 딱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안 좋다고 주가가 크게 빠질 리는 없는 거죠. 여전히 싸고 주가 부담도 없고 이제 로봇으로 막 어떻게 보면 전환하는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점을 높게 사서 뭐 현대차에 대한 지금 인식 자체는 굉장히 후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대차를 콕 집어서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현대차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15%인데 25%가 되면 일단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비용만 한 3조 원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3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20% 이상의 영업이익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20%가 관세 때문에 날아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25%로 관세가 유지되다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25%로 올린다고 하니까 잠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20%가 뭐 설사 조금 이제 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을 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로봇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데 관세라는 게 로봇에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굉장히 무관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가 사실 그날 25%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날 오히려 주가는 아침에 폭락했다가 거의 그냥 빠지지 않고 약보합권에 끝났고 다음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세나 자동차라기보다는 어쨌든 로봇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 어쨌든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관세를 25 때리는 건 좋은 건 아닌데 트럼프가 일단 때리고 후속 조치는 없어요. 이게 진짜로 공식적으로 때린 건지, 지금 산업부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한 걸로 아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국회에서 비준만 하면 다시 관세는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25% 관세보다는 15% 관세로 확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어서 관세는 너무 제가 봤을 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다면 현대차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뭐 설사 25% 때린다 해도 그래도 연간 10조 원 가까이 벌거든요. 10조 원 가까이 버니까 그걸 계산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정도 돼요. PER 10배거든요. 우리가 로봇주로 생각한다면 PER 10배는 너무 싼 거죠, 사실. 현대차를 뭘로 벌 거냐 이거죠. 기존의 자동차로 보면 지금 팔아야 되겠죠. 비싸거든요. 싸진 않죠. 5배짜리 회사가 PER 5배짜리 회사가 10배를 갔으니까 비싸 보이는 건 맞고, 경쟁사들 토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PER이요 5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0배면 비싸지는 거죠. 근데 로봇주로 인식을 하고 자율주행차로 인식을 하면 10배 이상을 받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보통 PER이 15배에서 샤오펑 같은 기업이 50배 받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전기차도 잘 팔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인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올해 되게 많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로봇도 지금 뭐 시범 생산에 들어갈 거고 또 거기에 자율주행도 시범적인 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런 차들이 이제 주행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데이터를 쌓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관세가 25% 매겨진다고 하면 출렁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좀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제 1월달 들어와서 코스피 5천 넘고 코스닥은 1100 넘어가면서 되게 뜨거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큽니다. 여기서 6천 갈 것도 같고 코스닥은 막 3천 갈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올라서 덜컥 내가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지수가 한번 또 크게 빠져버렸죠. 4,900까지 밀리는 흐름도 나왔는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시장이 위로도 갈 것 같은데 밑으로도 급락할 것 같고 기준 세우기 어려운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들이 바뀐 거 없어요. 지금 반도체 돈 잘 벌죠. 이재명 정부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죠. 심지어 코스닥도 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정부는 돈 풀고 있고 화폐 가치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전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지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를 때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면 이렇게 조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정은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 그럴 때마다 조정 나온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흔히 이런 걸 폭력적 조정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빠지는 거. 뭐 지수가 하루에 4% 5% 빠지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강세장에서 그런 조정이 빈번하게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재편하시고 비중을 늘린 분들이 더 큰 수익을 좀 내셨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